안녕하십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독서지도 오늘은 상상글 쉽게 쓰는 방법과 사례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상글 쓰기는 주로 모험 이야기를 읽은 후에 쓰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마티아스 조트케의 황금 당근의 비밀과 롭 루이스의 이고처 선생과 해골투성이 동굴입니다. 상상 글쓰기는 보통 동화책의 중간 부분부터 이야기 바꿔쓰기를 하거나 뒷이야기 만들기를 많이 하는데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글쓰기를 위해선 첫째, 개연성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설정이더라도 인정해주고 그대로 진행하라는 건데 막 따지고 들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작가인 아이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무리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도 절대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령 무서운 호랑이가 찾아오더라도 호랑이를 친구처럼 생각하라는 것인데요. 호랑이는 내 친구다. 그래서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며 뻐길 수도 있고 호랑이를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으며 해적을 물리칠 수도 있다는 등 상상에는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상상은 내 마음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글쓰기가 아주 쉬워지는데 가능하면 직접 화법을 쓰도록 유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개요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구조를 짤 때는 우선 어떤 장소로 모험을 떠날지 장소를 정합니다. 그곳은 환상과 마법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 깊고 넓은 바다 또는 우주의 어느 행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가령 괴물들이 우글대는 외딴 섬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면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좋을지 사건을 단순하게 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섬에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화시키고 돌아오는 방법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굵은 가지를 결정했다면 이번에는 모험에 필요한 준비물도 적어보고 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약점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적어봅니다. 이번에는 모험을 떠날 때 가져가고 싶은 것들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애벌레, 치킨, 양말, 밧줄 등등 원하는 건 무엇이든 따지지 말고 준비물에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만약 괴물에게 약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쓸모없다고 생각한 물건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괴물이 애벌레를 먹고 반짝이는 금화로 변한다면 주머니에 쏙 넣어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수업시간 30분 중에서 설명과 개요짜기에 25분 정도가 소요됐고요. 글을 쓰는 데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당연히 첫 페이지만 쓰고 나머지는 숙제로 해왔는데요. 이 친구는 자신의 애완견이 괴물에게 납치당한 상태로 설정하고 작은 배를 타고 괴물들의 섬으로 떠나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애완견 구출 작전. 나는 작은 배를 타고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외딴 섬으로 떠났다. 그곳에는 내가 기르고 있는 땡땡이가 있기 때문이다. 난 섬에 도착하자마자 동굴부터 찾아 잠을 자고 새벽부터 땡땡이를 찾아다녔다. 여기까지 쓰고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요 부분은 제가 넣어주고 이어서 써보게 했습니다. 글을 쓰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는 부모님이 중간에 조금씩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중간에 괴물이 좀비로 그리고 다시 괴물로 표현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다치거나 분노심으로 가득 찼다는 등 감정 표현도 잘 해주었고요. 괴물은 물리쳤지만 자신도 부상을 당하면서 끝내 애완견을 구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통해한다는 점에서 상상력이 돋보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힘들게 땡땡이를 찾아내지만 이미 죽은 후였기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황을 조목조목 따지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겠지만
처음 써본 상상글치고는 자신감이 넘치고 주인공의 감정과 날씨 등의 표현도 섬세하게 잘한 편이네요. 또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감상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